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시간 시작합니다. 정말 공부가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정보를 또 저에게 알려주실 건가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IT 종목군들이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라든지 소재 종목군들은 좀 꺾이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IT 종목군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연관된 비즈니스 기회와 함께 국내 시장에 연관된 종목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종목군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IT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또 그와 관련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비즈니스 기회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하드웨어와 함께 이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런 형태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종의 프린팅이 가능한 그런 이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팅까지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문서 같은 것들을 프린팅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용이한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옆에 있는 것은 허리 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팔뚝 밴드에 차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기기가 진화할수록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진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구글 글래스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살펴보시면 구글 글래스를 이용해서 어떠한 앱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실제로 구글 글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증강현실 앱들이 해외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국면이고요. 또 옆쪽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러닝 앱 같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앱들이라든지 번역과 관련된 앱이라든지 굉장히 이제 진화하는 기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결합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앱, 그 기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앱 시장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국내에서 배달의 민족을 포함해서 우리의 이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매출도 올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글로벌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렌드는 기존의 이런 앱 시장에서 보상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보상 제도를 이용해서 광고를 늘려나가는 그런 트렌드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에드라떼를 포함한 이런 광고 관련 앱들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또 비글과 같은 일종의 동영상을 보게 되면 보상 포인트를 받게 되는 그런 앱들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이 앱 시장 자체가 과거와는 달리 돈도 벌고 있고 굉장히 커지고 있고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보상 시스템 앱이라는 것이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깔아놓으면 그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저희가 포인트를 받아서 그걸로 커피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 보상 시스템 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것들이 또 다른 실제 성공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보면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안경으로 쓰기도 하고 요새 시계로 차기도 하고 근데 또 가장 또 성공했던 사례라면 모바일 메신저 같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실제로 성공했던 사례들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선도하는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결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이제 성공 모델은 유료 결제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스퀘어라고 하는 모바일 결제 기업인데요. 원래 모바일에서 시작했던 이 스퀘어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이쪽 그림을 보시면 카드를 긁는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카드를 긁어서 직접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스퀘어 스탠드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결제를 할 때 창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는 거고 이제 등록을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월렛 형태로 모바일 지갑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음으로써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생기고 있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쪽까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베이를 이용하려면 페이팔 계정이 거의 꼭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베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페이팔 계정을 통해서 카드를 직접 이용해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진출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오프라인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기업들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앵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모바일 메신저 중에서 성공한 모델들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말까지 최소 3억 명, 많게는 4억 명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라인. 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낮은데요. 대만이라든지 일본 쪽에 가보시면 이 라인의 스티커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스티커라고 하는 게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상품들을 사면 리워드를 줘서 스티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실제로 통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화츠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바일 메신저인데요. 이미 모바일 메신저는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츠앱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앱을 이용하려면 1년에 1,000원이라고 하는 이용료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쪽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 같은 것들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광고나 다른 여러 가지 이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귀찮아질 수도 있는데 화츠앱은 돈을 받는 만큼 광고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메신저 기능에만 충실한 앱이기 때문에 1,000원을 내고도 불구하고 이 가벼운 앱을 쓰기 위한 사람들이 iOS를 중심으로 해서 애플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지난 5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저를 굉장히 귀찮게 만들고 있는데 무언가를 다운받으려고 계속 그 푸시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물론 저는 무시하고 안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익형 모델들을 최근에 내놓음으로써 빠르면 올해 4분기 정도 좀 늦는다면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고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상장 가능성까지 언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트렌드, 즉 앱 시장의 확대와 함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앱들은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쪽에 우리가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의 메신저라고 한다면 거의 좀 수익형 모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형 모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조금은 뒤처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좀 연계된 종목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좀 수익형 모델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어떤 좀 장래를 저희가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모바일 메신저 쪽에서는 아무래도 라인을 볼 수밖에 없겠죠. 라인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꾸준히 돈을 벌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제 유통 채널을 점점 넓힘으로써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위챗이라고 하는 메신저라든지 그리고 이미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NS 쪽에서의 트위터보다는 최근에 페이스북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관심 종목은 여전히 네이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굉장히 비싸다라는 논란도 많지만 네.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현재 비싸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앞으로 라인의 매출과 가입자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또 페이스북과 텐센트라고 하는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우리 시장 내에서는 분명히 이제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등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 업체들, 이 중소형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는 좀 힘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들 종목은 결국은 대형 업체와 어떻게 연계를 지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느냐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뭐 M&A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중소형주인 만큼 어느 정도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SKCNC가 차이나 지금 유니콤과 이 PG라고 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 지불 결제 서비스를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이나 유니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작은 회사지만 네. 가입자 수가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5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PG 서비스를 런칭시켰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 종목으로서의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 쪽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또 이 메신저 쪽에서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가 크니까 뭐 중소기업,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5배요. 5배. 네. 야, 굉장한 인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규모가 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망주로는 네이버 선정해 주셨고요. 전자결제 관련주들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